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또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의 숙제를 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양측 모두 큰 틀의 협력에서는 동의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은 했지 않습니까? 이번 협력 소식에서는 뭔가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는 이 공공 주도를 외쳤고 반대로 서울시는 민간 주도를 강조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에 상관없이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먼저 민간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또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정부의 이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개발 후보지 80곳 또 7만 9천 가구 규모의 사업지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계획을 따져보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 사업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3080 플러스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6월 내에 구성하여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도 지원할 것입니다. 네, 또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세권 준주거 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700%로 상향하고 또 이종 주거 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심 공공복합 사업도 앞서 서울시의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7층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이 정부가 공공개발 사업지로 선정한 곳은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또 반대로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정부의 공공개발 사업지에서 제외되는 등 서로의 사업이 상충되지 않도록 서로의 사업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이 시프트에 대한 국고 지원도 약속을 했는데요. 앞서 이사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SH의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또 LH의 물량 일부도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서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것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된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그러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죠. 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또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이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이 국무회의 때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이 개발 이익을 노린 그 투기 수요를 사전에 억제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내용을 국토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기준일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정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 제한 시점을 특정하게 되면 그 특정 시점 이전에 그 이전 단계로 그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투기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면 이 안전진단이 통과하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어떤 그 매매 거래가 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 밖에 투기 우려가 감지되는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공, 민간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불이익을 주도로 평가 기준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나 거래 동향이 해당 지자체 평균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식으로 개선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였는데 정작 이 내용은 이번에 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오 시장이 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청을 했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이 논의는 빠졌습니다.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노영욱 장관은 이 재건축 재개발은 아주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 투기 수요와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그 시장의 과열을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앞서 발표했던 용산 캠프킴 부지 같은 이 주택 조성 사업을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현재 태릉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앞서 서울시도 이 농구 태릉 그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국토부에 요청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정책 그 방법론에 대한 접점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노 장관과 오 시장이 각각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만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는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장의 투기 억제 효과나 또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기 전세 주택의 경우에는 좋은 입지에 고품질로 공급될 될 것이란 가능성도 커진 만큼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주택 처분에 제동이 걸린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 전매 규제 기간이 길어지면 매물이 잠기면서 이런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일단 오 시장이 그동안 원했던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의 신호탄이 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 오 시장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대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정부와 서울시의 동행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어떤 안정 효과를 줄지 또 지금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이 남은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갈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